기독교적인 저출산 대책 논문 읽기 일반 논문입니다. 저출산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은 있는가? 하민이 이화여대 사회과 교수님의 논문입니다. 저는 베이비붐을 경험했던 세계 각국은 베이비붐 세대가 출산 정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또 한 번의 인구 폭증을 경험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러나 우려는 기후로 끝났고 지금은 출산 파업이라는 복병을 만나 이 해법에 골몰하고 있다. 무자녀 혁명의 저자 매들린 케이는 100여 명의 여성을 만나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주제 아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를 다각도로 탐색하고 있다. 실제로 무자녀가 된 경우를 보니 의외로 다양한 스터디들이 등장한다. 먼저 주도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이유가 공존하고 있다. 내 인생에 다른 누군가가 끼어드는 것이 원치 않는다는 확신에 따라 무자녀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종교적 이유로 독신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환경주의 신념에 따라 오염되고 위험한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무자녀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피임약의 개발은 이들에게 안전장치를 제공해주고 있으면 물론이다. 다음으로는 자녀를 원했지만 상황에 무자녀가 되는 경우도 있다. 임신을 간절히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불임은 이에 대표적 사례이고 동성애 부부도 이에 해당한다. 유전적 질병을 보유하고 있기에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굳이 무자녀를 선택하려 했던 것은 아니지만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이 글에서 저출산을 넘어 초저출산 현상에 나가서 한국의 상황을 잘 진단해보고 저출산의 원인을 다각도로 규명해보면서 보다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자, 그래서 이제 타국가의 사례를 타선지구석으로 한다. 고출산 국가였던 대한민국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8년 한국 출산율은 1.05명이었고요. 가족계획을 실시하면서 처음 내걸었던 표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모면한다. 이게 얼마나 절박했는가를 얘기했죠. 다음 새마을운동과 이제 333 셋 낳기, 둘 낳기 해서 하나 낳기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출산율이 감소하게 된 일반적인 원인은 자녀 효용가치 감소가 지목되고 있다. 전통 농경사에서 자녀는 노동력이요 노후보험의 의미를 가진 자산이었다. 덕분에 다산은 다복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자녀는 노동력의 의미보다 소비자로서의 의미가 강화되었고 노후보험의 의미도 확연하게 약화되었다. 그 자녀를 접견한다는 거죠. 산업화의 성장 과정에서 출산율이 하강국서 그리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앞서도 밝힌 바와 있듯이 한국의 저출산 징후는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가족계획의 성공에 심취한 덕분인가 정부는 위기의 징후를 포착하는 데 실패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부전자원 부족에 인구가 과다하니 계속 출산율을 줄여나간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그렇죠? 불과 50년 사이에 고출산 국가에서 초저출산 국가로 전환한 한국 사례는 가족계획 사업의 일시적 성공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는 동시에 적절한 정책 개입 시기를 놓칠 경우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실례라 할 것이다. 자, 저출산의 진정한 이유는 뭔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저출산의 징후를 외면했던 정부가 지금은 저출산의 진짜 원인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니지 의구심이 고개를 든다. 지난해 정부 출연 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사회 저출산 주요 원인은 바로 결혼율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10년간 100조 원 가까운 규모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오히려 꾸준히 하강 곡선을 그린 이유는 기혼부부가 일가정 양립의 고통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혼율 자체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결혼율을 높여야 출산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면 상식적 추론일 것이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치료할 가능성을 갖춘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있음 또한 함정 논지를 것이다. 하지만 당시 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 대책은 격렬한 비판을 받으며 풍자와 희화의 대상으로 추락하는 해프닝을 연출했음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결혼율 제고 방안으로 스펙이 훌륭한 여성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자 여성들 눈이 높아 결혼이 낮아지는 것이니 여성들 눈높이를 현실할 수 있는 결혼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자. 그렇게 하면 결혼이 높여서 출산율가 높일 수 있다는 이 안이 공식적 대책으로 발표됐으니 말이다. 자,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결혼 건수가 26만 4,500건으로 전년 대비 17,000건이 감소하여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관을 주제로 진행한 1년의
조사 결과 추이를 보면 취업은 필수고 결혼은 선택이다. 결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꾸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결혼이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반드시 지나갈 필수 항목이었다면 이제는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만 하는 럭셔리 아이템의 성격이 강화되어 있음을 통계 자료들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혼 기피 요인은 남녀 공의 경제적 부담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특별히 결혼 정년기 여성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그리 간단한 것 같지는 않다. 일단은 결혼의 필요성을 굳이 느끼지 않는 비혼파와 대책 없이 결혼을 미루는 만혼파는 구분할 것이다. 비혼파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독신을 선택하는 경우와 일본의 패러사이트, 기생충적인 싱글처럼 소극적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경우 사이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패러사이트 싱글은 일본 사회가 저속 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결혼을 통해 계층 하강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부모 밑에서 안락하게 살겠다는 싱글 비율이 급증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지금도 일본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초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선뜻 결혼제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만원파 여성들의 속내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는데 2016년 서울시와 북경시에 거주하는 고학력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결혼관을 비교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결혼의 필요성을 인정한 비율이 43%에 머물렀던 반면 중국에서는 74%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 결혼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새로운 가족관계에 대한 부담이 한국과 중국 공 1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2순으로 가면 한국은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지목하고 있었고 중국은 자율적인 생활 상실 가능성을 들고 있다. 심층 면접을 통해 밝혀진 바 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국가 사회주의를 경험한 바 있는 중국 여성의 경우는 노동자로서의 강력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전통적 가족 가치관에 대해서도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남성들의 가사 및 양육 참여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 이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결혼의 장애 요인으로 등장하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여성 취업률이 80% 육박하는 중국에선 맞벌이보다 먼저 귀가한 사람이 저녁 준비, 식사 준비를 하면 뒤오는 사람이 설거지를 하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한다. 집안일 하기 귀찮아 혹시 남편들이 늦게 귀하는 것은 아니냐는 물음에 그런 일 없다.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여성 취업률이 50%에 머물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 유독 결혼 기피 현상이 두드러짐은 주목을 요한다. 여성은 가족을 위해서 밖으로 나갔으나 남성이 여전히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밖으로 돌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양국 여성들이 결혼을 두려워하는 숨겨진 요인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비혼만은 가리지 않고 언제 결혼 날짜 잡을 것이냐 하는 가던 압력을 부과하거나 저출산의 책임을 여성들에게 물어서 사회적 낙인을 찍으면 희생자 비난하기의 전형적 사례요. 실현 가능한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체계를 차단하는 비합리적 처사이다. 결국 여성들로 하여금 나만의 인생에 대한 욕구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가족 공동체의 핵심적 기능 및 가치에 대한 지지와 안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삶의 여건이 마련될 때만에 추락하는 결혼율을 반등시키고 나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정작 출산의 주체가 될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음도 제거를 요한다. 저출산 위기의식이 높아지던 때 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산에 관한 가치관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출산을 원치 않는다는 비율이 50%에 육박했는데 그에는 다음 두 가지가 지목되었다. 첫째, 나는 부모님들처럼 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자신도 없고 희생하고 싶지도 않다. 둘째, 내 어린 시절에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자식을 낳아 불행한 시절을 보내도록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다. 특히 두 번째 이유는 한국적 맥락에서 저출산 이슈를 해결하자 할 때 경제적 접근이나 제도적 차원의 지도 못지않게 미래 세대의 출산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그런 만큼 학교교육 차원에서 인구의 중요성과 의미를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더불어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입시지 교육 현실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요구된다. 관련해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이른바 유교 자본주의 국가들이 초저출산 위기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교 자본주의 특성 가운데 교육을 통한 상승 이동의 강조를 들 수 있는데 삼국 모두 과도한 사교육과 치열한 경쟁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제한된 자원을 가족 구성원의 성공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가족 공유주의 상황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이 출산 기피로 연결되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특별히 학벌주의가 만연된 한국에서 셋째 아이 낳으면 무조건 서울대 보내준다면 모를까 지금 같은 미온적인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는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에 기결일 만하다. 자, 저출산 해법 유럽식, 미국식, 일본식.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모델로 유럽식과 미국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유럽식 해법은 결혼과 출산의 분리 전략으로 요약된다. 최악의 출산을 기록한 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으로 출산 반대에 성공한 사례로 프랑스가 꼽히고 있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1993년 1.66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2014년 2.08까지 오른 이후 2명 내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의료비와 교육비 지원, 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산 대책을 적극 펼친 것 못지않게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및 포용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주요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프랑스는 1999년 12년대 협약을 도입함으로써 동거 커플을 위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본격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가족형태 다양성 논의라는 사회적 기구 운영 방안 연구에 따르면 10년대 연합 PACS는 성인 간 동거관계에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세금 납부, 상속세 감면, 매매 등의 권리를 보장했다. 2012년 기준 12년대 협약에 따른 혼인 건수는 약 16만 건에 이르러 전체 혼인 중 40%를 차지한다. 2011년 출생한 자녀의 55.8%는 결혼제도 밖에서 태어났다. 스웨덴에서는 공식 통계에서 혼외 자녀의 범주를 제차를 삭제했다. 자녀는 동거 커플이든 동성 부부든 싱글맘이든 관계없이 출산하게 되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더불어 양육은 부부 공동의 책임하에 이루어질 함을 기조로 장기 유급 육아 제도를 도입하면서 휴직 기간의 3분의 1은 반드시 아빠가 신청하도록 의무하고 있다. 반면 미국식 모델은 이민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유지한 사례를 할 수 있다. 즉 미국의 출산율은 2.2에서 2.4로 한국의 2배 이른다. 다만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 이민 온 유색인종의 출산율이 높은 대신 백인의 출산율 1.0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숨은 고민이 있다. 2050년 즈음이 되면 미국은 백인 대 유색인종 비율이 49%, 51%로 유색인종이 다수가 되려는 유엔의 추계가 있다. 혼외 출산을 광범위하게 인정해주는 유럽식 모델은 한국의 가족 정서 내지 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사회적 저항이 예상된다. 더불어 아빠를 위한 장기 육아 휴직이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도입할 경우 재원 확보의 어려움도 기다리고 있다. 미국식 이민 정책 또한 인종 갈등 내지 사회 통합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한국이 선택하기 어려운 전략을 하겠다. 2018 인구 절벽의 저자인 인국자 해리 텐트는 한국을 향해 일본의 경험을 눈이 빠져나 관찰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한국은 유럽식과 미국식 모델보다는 일본식 모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바, 일본처럼 저출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후에 저출산이 가져올 사회 각 분야의 충격을 미리 재단하여 충격 완화 내지 방지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다. 한국, 일본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본이 걸은 길을 세밀히 관찰한다면 적어도 다가올 재앙을 미리 예측하여 예방되게 대처할 수 있으라는 것이 텐트 주장이 당연합니다. 일본에서 결혼을 감소해 기한 현상으로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은 채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패러사이트 싱글이 지목된 바 있다. 이에 일본에서는 저출산의 주범인 결혼율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혼활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혼의 활동을 의미하는 혼활은 취직을 위해 취직 활동이 필요하듯 결혼을 위해서도 운명적 상대가 나타나기만 할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적극 활동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라 한다. 물론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혼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혼율은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저출산 유지로 연결되면서 오늘 일본은 가족 파산 내지 가족 난민으로 표상되는 가족 차원의 부양위기를 심각하게 앓고 있다. 일본의 시행착오 및 이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저출산 및 고령화가 야기할 미래에 적극 대비할 것이다. 자, 저출산 친화적 시스템 구축. 한국의 저출산 대책이 주로 기업업의 일가정 양립 및 보육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에 집중되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반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태여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유감이다. 물론 일가정 양립 지원 및 보육 정책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 일명 워라밸을 도모함의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를 저출산 해결과 연동하면서 저출산 해법의 착시를 야기하는 것은 비리 지양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의 진짜 원인이 결혼율 감소했을진데는 결혼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이 쉽을 것이다.
하지만 결혼의 매력이 눈에 띄게 감싼 상황에서 결혼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미 시행착오를 거쳐 실패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길은 앞서도 밝혔듯이 저출산의 가족에 대한 엄혹한 미래를 직시하면서 저출산의 친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일 것이다. 인구 감소 사회도 고령사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런 만큼 어느 때보다 풍부한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가족에서부터 교육, 노동을 거쳐 의료연금 등 재반 영역을 걸쳐 저출산 친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투자해야 하리라는 생각이다. 저출산의 대변인 첫 과제로는 노동력의 질적 제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중학교 1학년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가 될 때 지금 같은 규모의 대학 정원이 유지된다면 대학 입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를 초과하는 상황이었다. 각급 학교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의 인적 자본으로서의 잠재적 영향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최근 일본의 청년 취업률이 90%를 넘어섰다는 보도는 청년 실업이 대세인 한국사회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면 물론이다. 나아가 저출산으로 인한 고용의 가속과 부양기에도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노인층의 고독사나 연금생활자인 부모와 자녀의 동반 파산 등은 강건한 불보듯 할 수 있는 남의 일이 아니다. 이제 4세대 사회를 지나 5세대 사회가 도래할 것인 바 이 과정에서 연금과 의료보험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세대가 제한된 자원을 공유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준비해야 한다. 더불어 개인의 가치관 의식회도 측면에서 저출산 시대의 의미를 성찰하고 이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결국 지난 10년 동안 실시한 밑빠진 등의 물붓기식의 출산 부양 정책에 머물기보다는 저출산 해법의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하면서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꾀하는 동시에 미래를 적극 준비하는 일이 보다 현명한 전략이라 생각한다. 네, 이상은요 하민희 여의대 사회학과 교수님의 저출산 대책 논문 지금 우리는 저출산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이 있는가? 라는 논문을 읽겠습니다.